유형 자산은 영어로 physical asset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에 주요 핵심 단어가 3개가 나와 있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자산은 financial asset이라고 하고 상업적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commercial activities입니다. 이렇게 3가지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해당 문장을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In these guidelines, 이러한 지침에 있어서 therefore 그러므로인데 이걸 앞으로 빼줘서 이렇게 그러므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The world intangible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는 단어는 is intended to 다음을 의도한다, 하고자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ress something. 네, 무언가를 다루기 위한 것이네요.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앞에 어떠한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hich is not physical asset or a financial asset 이니까 유형 자산이나 금융 자산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ich is capable of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Being owned or controlled for use in commercial activities. 네, 상업적 활동에 있어서 그것의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나 통제 지배가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나만의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설명을 보게 되면 whose use or transfer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something의 사용이나 이전이 would be compensated 네, 보상이 되는 것,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had it occurred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을 때는 if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발생하는 경우 어디서? In a transaction 거래인데 어떠한 거래? Between independent parties 독립 당사자 간, 독립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네요. 여기서 독립 기업들이라는 것은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어디서? Incomparable circumstances, 비교 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 자산, 금융 자산, 상업적 활동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구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형 자산 physical asset은 tangible asset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이라는 것이죠. can be seen and touched 그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with a very identifiable physical presence 그러니까 굉장히 식별이 가능한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financial asset은 is a liquid asset 유동 자산이라고 하네요. that gets its value from 어디로부터 그 가치를 뽑아낸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a contractual right or ownership claim 계약상의 권리나 소유권의 주장 등을 통해서 그 가치를 뽑아내는 유동 자산이 바로 financial asset, 금융 자산이네요. Cash, stocks, bonds, mutual funds, and bank deposits are all examples of financial asset 하면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는 뭐 현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은행 예금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활동, commercial activities가 뭔지 봤더니 is for profit activity. 네,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네요. 영리 목적의 활동이 되겠죠. 그 예가 such as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Selling furniture via a storefront or a restaurant. 음식점이나 상점 등을 통해서 가구를 파는 것도 그 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commercial activity, 상업적 활동이 또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크게 볼 수도 있는데 selling goods, services, food or materials. 네, 상품이나 서비스, 음식,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다 크게 상업적 활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교 가능 거래는 영어로 comparable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비교 가능 거래가 무엇인지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M&A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같은 동네에 최근에 팔린 집의 가격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업군에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교 가능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라는 뜻입니다. Rather than focusing on accounting or legal definition이니까 회계라든지 법적인 정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the thrust of a transfer pricing analysis 이전 가격 분석의 요지 핵심은 should be 다음에 나오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in a case involving intangibles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 분석은 분석인데 어느 케이스에서의 분석이냐면 무형 자산에 대한 무형 자산의 내용을 포함하는 케이스에 있어서의 이전 가격 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핵심은 the determination of the conditions 어떠한 조건의 결정,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이냐면 that would be agreed upon 합의될, 동의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누구 간에? between independent parties 독립 당사자들, 독립 기업들 간에 합의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for a comparable transactions. 네, 비교 가능 거래에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be expensed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ost, 원가가 되겠는데 어떠한 원가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associated with, 다음과 관련이 있는 연관된 원가가 되겠죠.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볼게요. developing intangibles internally, 그러니까 무형 자산을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expenditures, 지출인데 such as, 그 예가 나와 있네요.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dvertising, 연구개발, R&D, 그리고 광고가 되겠죠. 그 광고의 지출을 통한 무형 자산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 코스트가 are sometimes expensed,
네,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 비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rather than 어떻게 되기보다는 capitalized for accounting purposes. 회계 목적상에 자본화 되기보다는 비용 처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본화가 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관련 기사를 하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쉽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네, 현대사의 기업들은 무한으로 경쟁을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예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개발이 실패한다면 불용 지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해당 연구개발비가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다고 합니다.